화학원 2학기 2차 지필평가 대비문제 2탄의 해설입니다. 빈 교실에서 찍어서 조금 소리가 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감안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 1번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말고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있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볍게 설명했는데 루이스 산염기가 있었어요.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를 할 수 있는 산염기였죠. 이거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가 아니었고,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염기로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물에 녹아 OH-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염기로 정의하는 것은 역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죠. 사실 이렇게 하면 답은 디귿이라는 게 나오는데,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는 약간 좀 더 폭넓게 만들어진 산염기로 수소이온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관계로만 설명을 하는 산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다른 물질에게 H+를 내주는 것을 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디귿이 맞죠? 답은 2번. 다음은 산염기와 관련된 반응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이다 해서, 수산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생성이 되죠.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이 되는데, 이 H3O+는 사실 수소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면 물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와 염화수소를 반응시키면 염화암모늄이 생성이 되죠. 자, 이때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를 포함하는 반응 물어봤는데,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는 H+를 주고받는 관계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가에서 물에 녹았을 때 OH- 이온이 생성되는 것으로 염기를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니고, 니은에 여기 수소이온이 나가서 물하고 결합하는 형태로 산염기를 설명하는 요게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과 염기고, 이때 나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되기 위해서 수소이온을 받아들이게 되는 물이 염기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는 물이 되겠죠. 맞고, 다에서 암모니아와 염화수소를 반응을 시켰는데 염화암모늄이 생성되잖아요. 염화암모늄은 NH4+ 이온과 Cl- 이온이 결합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암모니아가 수소이온을 받게 되고 염화수소가 수소이온을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 암모니아가 포함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다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3번, 다음은 산과 염기에 대한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이 나와 있고, 가에서 HCl은 지금 보니까 HCl이 수소이온을 내보내고 Cl-가 되는데, 그 수소이온을 물하고 결합하게 되는, 물이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HCl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고, 그 수소이온을 받아들이게 되는 물이 염기가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에 나에서 아세트산 이온이 물하고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됐죠. H2O가 여기다 뭘 줬어요? H+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물이 나에서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 되고, 아세트산 이온 CH3CO-가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니은도 맞네요. 그리고 디귿에 물은 가에서는 뭐로? 염기로 작용하고, 나에서는 산으로 작용하는 양쪽성 물질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쪽성 물질의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누구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가 되기도 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어떻게 결합하느냐,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알아보려면 2개 이상의 반응식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3번은 다 맞아요. 4번,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주고, 이 반응이 동적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반응에 대한 설명 물어봤는데, 물의 자동이온화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이온의 요 양이 변하지 않겠죠. 얘네들도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 수소이온이 물이랑 반응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그대로 농도가 유지돼서 그 2개의 농도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동적 평형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돼서 농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 두 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H 플러스를 내놓고 하나는 H 플러스를 받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산염기에 모두로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네, 5번이 답이 되겠죠. 5번 문제. 그림은 25도씨 수용액 가에서 다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이온의 농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를 보니까 하이드로니움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동일해요. 중성이겠네요. 그리고 가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더 많이 있죠. 산성. 다는 수산화이온이 더 많이 있으니까 염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용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물어봤는데, 가는 산성 맞죠? 나는 중성이니까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초록색을 띄어야겠죠. 그리고 다는 염기성이에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로 계산이 되고, 25도씨면 중성일 때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라 기준이 7이었어요. 그리고 염기성이면 그것보다 수치가 커지고, 산성이면 작아지죠. 다는 염기성이니까 pH가 7보다 크겠네요. 기억 디귿이 맞죠. 6번. 다음은 25도씨 우리 주변의 세 가지 물질의 pH다. 레몬즙, 우유, 제산제가 나와서 25도씨예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를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나왔으니까 강물질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는 레몬즙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 우유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 제산제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고, 10승이죠. 10승. 미안해요. 10승 몰농도고,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산성, 여기는 염기성이 되겠네요. 7번. 25도씨에서 수용액 가에서 다까지의 pH를 줬어요. 25도씨. 나의 pH가 7인데 여러분도 했지만 KW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에 OH-의 몰농도의 곱과 같은데 그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니까 pH 더하기 POH고, 그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붙이는 거니까 14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pH가 7이에요. POH는 7이겠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두 개의 값이 같은 중성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에서 pH가 9면 POH는 얼마예요? 14에서 9를 빼니까 5죠? 그러면 OH-의 몰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니은도 맞아요. 디귿에서 H3O 플러스는 나는 중성, 가는 산성이죠. 산성이 H3O 플러스의 값이 더 커요. 잘못되어 있네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P함수가 마이너스 로그를 응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값이 작아질수록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훨씬 커진다. 반대 입장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이죠. 8번. 25도씨에서 HCl과 NaOH에 녹아있는 이온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자, 일단 두 용액을 혼합을 하면 H 플러스가 2개인데 OH 마이너스가 3개 있는 2대3의 비율이니까 더 큰 비커라고 가정을 하고, 용액의 부피가 뭐 이렇다고 치면 H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는 일단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뭐가 남아요? OH 마이너스 하나가 남고, Cl 마이너스나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섞은 용액 안에는 OH-가 있으니까 염기성, 25도씨니까 pH가 7보다 크겠죠. 그리고 중화 반응을 시키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온도는 가보다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온은 지금 여기 이온 개수 되게 따져보면 돼요. 처음에 3개 있었고, 처음에 Cl-보다 Na+가 많이 있었는데 구경꾼 이온이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Na+가 끝까지 가장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전부 다 맞네요. 5번이 답이네요. 9번. 0.1 몰농도 HCl 10ml에 0.1 몰농도 OH-를 조금씩 넣어서
OH-의 부피에 따른 NaOH의 부피에 따른 OH-의 수를 옳게 나타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OH-는 들어가면 바로 용액 안에 있던 H+랑 만나서 뭐가 돼요? 물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액에다가 이걸 넣어봤자 어차피 OH-는 바로바로 물이 될 거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등장하지 않냐 하면 완전히 중화될 때까지 등장하지 않죠. 그럼 NaOH가 얼마가 들어가야 완전히 중화돼요? NMV는 N-M-V-니까 1가짜리 HCl 0.1몰 10ml를 사용했는데 얘가 1가짜리 NaOH 0.1몰을 도대체 얼마를 넣으면 완전히 중화되냐? V'은 10이에요. 10ml를 넣을 때까지는 OH-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중화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남아있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1번 0.1몰 농도 HCl과 0.1몰 농도 NaOH 농도가 똑같고 가스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완전히 중화를 시키려면 두 개의 부피가 완전히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완전히 중화가 되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보면 가나는 NaOH가 훨씬 많으니까 반응을 하고 나면 OH-가 남아서 염기성으로 될 거고 라하고 많은 HCl이 더 많으니 반응을 하고 나면 수소이온이 남아서 산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H+의 몰농도가 가장 큰 것은 H+의 몰농도가 가장 큰 것은 HCl이 가장 많고 NaOH 가장 적으네. 얘네들은 10은 반응하겠지만 반응 안 하고 30이 남겠죠. 얘는 20은 반응하겠지만 반응 안 하고 10이 남겠죠. 요거 산성인데 마가 더 많이 H+가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마가 되겠죠. 그리고 pH가 가장 큰 것은 가장 무슨 성을 묻는 거예요? 염기성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염기성은 반대로 얘죠. 얘는 반응을 하고 나면 물이 5가 생기고 40만큼의 NaOH가 남을 거예요. 나는 20 남죠. 그래서 얘가 훨씬 OH-가 많이 남을 거니까 가가 가장 커야죠.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장 중화가 완벽하게 된 순간이니까 다가 맞고, 나와 라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 나와 라에 들어있는 나는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하고 OH-가 남아있을 거고, 라는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하고 H+가 남아있겠죠? 같지 않아요?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완벽하게 중화된 다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11번 HCl과 NaOH를 혼합한 용액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혼합용액 가나에 혼합 전 용액의 부피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생성된 물 분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로 혼합했을 때가 나로 혼합했을 때의 2배만큼 물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어요. H+랑 OH-가 1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두 용액의 농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율을 좀 따져보면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HCl을 다 사용하게 반응이 되었다고 치면 가의 경우, 그러면 가에서 HCl을 다 썼으면 나에서도 HCl을 다 쓰겠죠. 그래야 2대1로 반응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NaOH는 다 썼을 수도 있고 남았을 수도 있는데, 다 썼다고 치면 이 NaOH 10을 다 쓰게 되면 나의 경우에 이제 5를 쓰게 되니까 이렇게 반응이 진행돼서 완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NaOH를 다 써서 반응을 하게 됐다고 치면 얘를 다 쓰게 되면 10이고 2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물 2배 생기는 동안 여기는 그 1배 생겨야 되니까 5 사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NaOH의 비율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을 시키고 나면 가가 어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염기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가가 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얘가 10이 다 사용되고 HCl도 10만 사용돼서 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NaOH가 5 반응했을 때
HCl이 5밖에 반응을 못하는데 그렇게 HCl하고 NaOH가 둘 다 남아있는 형태의 중화 반응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 비율들과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가는 어쨌든 여기 20하고 10이 다 반응에 참여해서 중성이 되고 나는 NaOH는 5, HCl은 10 반응해서 결국은 염기성이 되는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가는 산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중성이라고 봐주는 게 옳아요. 그리고 온도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중화 반응이 더 많이 진행된 가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중화 반응이 진행됐으니까 온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숫자 물어봤는데 NaOH는 10ml 안에 물 분자 2N을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2N만큼의 OH-가 들어있는 거고 HCl은 20ml 안에 2N만큼의 H+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단위 부피당이라고 하면 부피를 똑같이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10ml 속에 N만큼의 H+가 들어있으니까 단위 부피당의 이온수는 NaOH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12번 다음은 식초 속 아세트산의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렇게 식초 속 아세트산의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 나와 있었어요. 식초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무슨 지시약인지 모르겠는데 한두 방울만 넣어요. 보통 지시약은 한두 방울 또는 두세 방울만 넣죠. 왜냐면 지시약도 뭐 약한 산성 뭐 이런 걸 띠기 때문에 액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많이 넣지 않아요. 그리고 1몰롱도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반응을 시켰는데 용액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뭔가 색 변화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이 지시약은 산성에 넣었다가 염기성을 만나서 중화 반응을 딱 지나면 중화점은 지난번에도 수업 내용 중에도 설명했지만 중화가 되는 순간이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점프하듯이 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염기성으로 확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 변화를 가져오는 지시약 X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페놀 프탈레인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구했더니 NaOH 수용액의 부피가 11ml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일단 기억의 지시약 X는 페놀프탈레인 적절한 거 맞고 수산화나트륨은 지금 농도를 알죠? 우리가 이 농도하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데 표준 용액을 집어넣은 요 용기 기억은 뷰렛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용기예요. 자, 그러면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NMV는 N-M-V-를 이용할 건데 둘 다 아세트산,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화학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일가산이고 수산나트륨도 일가염기니까 1 곱하기 일단 농도 아는 거 먼저 따져보면 수산나트륨 1몰농도가 11ml 들어갔는데 1가짜리 아세트산 농도를 몰라요. 걔를 10ml 넣고서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M'은 1.1 몰농도가 나오겠죠. 1.1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네요. 답은 5번이네요. 1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다른 물질에게 무엇을 내놓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수소이온을 받으면 염기다 똑같이 H+가 되겠네요. 14번 산염기와 합반응식이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한 물질 지금 수소이온 내놓는 애를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는 H2 또 여기서는 HCN 그렇죠? 여기서는 CH3COH 이렇게 되겠죠? 수소이온을 내놓고 다 이렇게 가고 있죠? 수소이온을 내놓고 이런 변화를 가져와서 그거 찾으면 산 찾을 수 있어요. 15번 물의 자동이온화에 대한 설명. 자, 물 분자끼리 H+를 주고받아 이온화를 하죠. 그리고 순수한 물에 존재하는 순수한 물이라는 것은 중성을 의미해요. 중성의 물에는 H3O+랑 OH-의 농도비가 1대1로 존재한다. 순수한 물에 H3O+가 더 크면 무슨 성이에요? 산성을 띠겠죠? 틀렸네요. 자, 16번 25도씨 0.1몰 수산나트륨 수용액 H3O+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H3O+를 구하시오. KW 이용하면 되겠죠? KW는
H3O 플러스에다가 OH-를 곱하는데 이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예요. 그냥 순수한 물이면 이 두 개의 이온의 양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0.1 몰농도의 수산나트륨이 들어갔으면 그 안에 OH-의 몰농도는 0.1 몰농도예요. 왜냐하면 수산나트륨은 거의 100% 이온화해서 용액 안에 Na+랑 OH-를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중성인 물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의 OH-가 있는데 거기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 의미 없는 수치 묻어도 되겠죠. 그래서 OH- 몰농도를 0.1 몰농도로 잡아도 돼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 KW 값은 25도씨에선 유지가 될 건데 얘가 바뀌었죠. 그래서 H3O 플러스 몰농도 곱하기 0.1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3O 플러스는 얼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몰농도다. 염기성 물질이죠. 17번 순수한 물에 산성용액을 넣었을 때 산성용액을 넣으면 얘가 많아지죠. H3O 플러스의 값이 커져요. 그리고 pH는 작아지죠. 그리고 H3O 플러스가 커지는데 KW는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인데 이 값은 온도가 일정하면 동일해요.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이 값이 일정하면 pH와 POH 합도 일정하겠죠. 그런데 pH가 감소하면 POH는 증가하겠죠.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올라가요. 18번 25도씨에서 0.01 몰농도 염화수소 수용액 pH와 POH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똑같아요. 염화수소 물에다 녹이면 H 플러스 O Cl 마이너스가 나와요. 물론 이 H 플러스는 결국 어떻게 존재해요? H3O 플러스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원래 물속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있었는데 거기에 0.01만큼 추가돼. 그러면 더해봤자 얘는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되겠죠. H3O 플러스의 몰농도. 그러면 지금 현재 25도씨 용액 안에는 H3O 플러스는 0.01 몰농도가 있고 KW 값은 25도씨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OH 마이너스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농도겠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오고 붙인 pH는 2, POH는 10이 나와야겠죠. 답은 2번. 19번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다. 맞아요. 아레니우스는 무조건 수용액에서죠. 맞아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과 염기로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더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는 H 플러스 이동하는 반응에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다음 산염기와 관련된 다에 대한 설명인데 아레니우스의 염기를 포함하면 A,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를 포함하면 B로 해요.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용액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거고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는 H+를 받는 거죠.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생성돼요. 수용액 안에서 OH-를 내놓는 수산나트륨은 아레니우스 염기에 해당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CH3COOH 물에 녹여요. 그러면 CH3CO-와 H 플러스 내놓는 애가 H3O 플러스로 결합해서 존재하게 돼요. 가역 반응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산의 경우는 사실 수소이온을 수용액에서 내놓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염기는 여기서 OH- 내놓는 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H2O가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가 되겠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암모니아는 자기의 구조식 안에 OH-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염화수소랑 반응을 시키면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걔네들이 결합한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받는 형태로 염기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역시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서 작용하겠죠. 1번이면 21번 그림은 염화수소와 암모니아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보니까 수소이온 내놓고 암모늄 이온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짝의 관계, 이렇게 짝의 관계 형성되는 걸 알 수 있고 염화수소 수소이온 내놓는 산, 그 수소이온을 받은 암모니아는 염기로 작용한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Cl은 양성자를 내놓으니까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고 NH3는 지금 여기서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브랜스테드 로리에서는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는 H 플러스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얘는 루이스 염기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전자쌍을 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OH 마이너스 내놓는 물질이 없지만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은 있어요. 이거는 아레니우스의 염기의 개념인 거고 염기는 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말이죠. 22번 다음 밑줄 친 물질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한 것은? 네, 물어보고 있네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을 하려면 수소이온을 받는 역할을 하면 되죠. 그래서 반응식에서 그 물질이 생성물로 갔을 때 H 플러스를 받아들인 형태로 바뀐 것들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예요. 여기서 살펴보면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로 작용한 것은 4번밖에 없죠. HCO3 마이너스 이온이 H 플러스를 받아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요거밖에 없고 1번에 있는 HF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내보내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 되었고 2번에 철은 산소를 받았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와 상관없이 산화환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물은 H 플러스를 내주는 또 산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BF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분소는 사실 플로린 3개랑 결합하면 옥텟의 예외죠. 근데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루이스 산염기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BF3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인 루이스 산으로 작용한다. 여기선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 하나예요. 23번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가하고 나에 물질이 나와 있는데 양쪽성 물질을 찾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하고 나에서 산염기 중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를 찾으면 되죠. 가의 경우 HF가 수소이온을 내놓는 산이고 H2PO4- 그 HF가 내놓는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받아서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반응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얘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인 염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얘가 산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나 반응식의 경우에는 NH3가 NH4 플러스가 되니까 수소이온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얘가 염기, 그 수소이온을 주는 아이가 산이고 역반응으로 진행될 때는 반대 입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나 두 반응식을 봤을 때 누구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H2PO4- 되겠죠. 까닭을 설명하라고 하면 가에서는 염기의 역할을 하지만 나에서는 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24번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가나 보니까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오고 찾아라 라는 문제인 걸로 보여요.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이 되면서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염기가 되고 그 수소이온을 여기 물이 주게 되죠. 산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역반응으로 진행되는 건 써있진 않지만 만약에 가역반응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가역 반응이기도 해요. 나의 경우에는 염산이 수소이온을 내놓고 산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이 염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얘는 역반응이 거의 진행이 안 되긴 하지만 미미하게라도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다라고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가역 반응으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자, 기억에서 가에서 암모니아는 염기로 나에서 HCl은 산으로 작용하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 그냥 디귿인데 물은
가에선 산, 나에선 염기로 모두 작용하는 양쪽성 물질로 여기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에요. 25번. 다음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계속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의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수소이온의 이동을 보면 되겠죠. 탄산이온이 탄산수소 이온이 되면서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의 역할, 그 H 플러스를 주는 물이 산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지금 일단 반응식이 다 비가역 반응인 것처럼 써 있으니까 왼쪽 편에 있는 애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나의 경우 HF가 수소이온을 내놓고 F-가 됐죠. 그래서 플루오린이나 수소가 산의 역할, 물이 염기의 역할을 한다. 다의 경우는 뭐 이렇게 생긴 애가 등장했어요. 생김새를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생긴 애겠죠. 근데 얘가 지금 수소이온을 하나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염기로 작용하게 되고 물이 수소이온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CO3- 탄산이온은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맞고, 나에서 플루오린이나 수소는 브랜스테드 롤이의 산이 맞고, 디귿에서 물은 지금 물이 가하고 다에서는 산으로 작용하고 나에서는 염기로 작용하죠. 그래서 물이 브랜스테드 롤이의 산으로 작용한 건 가와 다이다라는 설명도 맞네요. 전부 다 맞는 말이니까 답은 5번. 26번. 다음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오른편에 브랜스테드 롤이의 산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단 가볍게 산만 찾아보면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가 누군가만 찾으면 되겠죠. 가에서는 질산. 자, 나의 얘는 옛날엔 포름산이라고 불렀고 요즘엔 외려 표기법 바뀌어서 폼산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인데 여기 수소이온을 내놓는 걸 볼 수 있겠죠. 산으로 작용하고, 다에선 누가 수소이온을 내놓냐면 여기 물이 수소이온을 내놔서 F-가 수소이온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반응에서의 산, 브랜스테드 롤이의 산만 찾아라 라는 문제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세 개를 연결을 해주면 답은 3번이 되겠죠. 27번. 그림은 순수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자동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포인트는 온도가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요 생성되는 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급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요. 특히나 우리는 25도씨의 값을 알고 있죠. KW라고 부르는데 25도씨의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라고 했었어요. 니은도 맞는 말이다. 자, 물에 존재하는,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냥 물이죠. 중성의 상태의 순수한 물을 말하는데 그 안에는 수소 이온,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 상태일 때 H3O+나 OH-의 농도를 25도씨일 때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물농도다라고 놓고 25도씨일 때 pH를 7로 잡아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답은 5번이에요. 28번. 다음은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이 써있고 25도씨 순수한 물의 액성이 중성인 까닭을 물의 이온화 상수를 가지고 설명해봐라 라고 했는데 물이 자동이온화가 되었을 때 이 25도씨의 상황이라면 이 물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이온의 순수한 물의 경우에 물 속에 있는 두 개의 이온의 농도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KW 이렇게 될 거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순수한 물의 액성이 중성인 이유는 요 이온 농도의 곱이 동일하고 그 두 개의 농도의 비가 1대1이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9번.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다에 녹아있는 이온의 모형. 산성, 염기성, 그리고 여기 이제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지금 이온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만 있어요. 다시 말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중성의 상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25도씨라고 했으니까 중성 상태일 때는 H3O 플러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라서 pH를 7로 잡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가는 산성이니까 자, 중성의 pH를 7로 잡으면 산성은 H3O 플러스의 농도는 더 진해지지만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pH 값은 7보다 작아지게 되죠. 틀렸고 나에서 OH 마이너스 나는 중성이죠. H3O 플러스는 이렇게 OH 마이너스도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맞고 디귿의 다가 중성이 아니라 나가 중성이죠. 다는 염기성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용액 안에 뭐가 있어요? OH-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온만 나타낸 이온 모형이기 때문에 OH-가 있다는 건 얘랑 반응할 H+는 전혀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답은 2번이다. 30번 25도씨에서 순수한 물 중성을 의미하는 거죠. 염화수소와 수산화듐을 각각 첨가해요. 25도씨니까 얘 pH가 7이겠죠. 그러면 HCl을 첨가하면 pH는 7보다 작아질 거고 NaOH를 첨가하면 염기성이 될 거니까 pH가 7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가에 물은 중성이잖아요. 중성을 넣어서 희석을 시켜도 여전히 산성일 거예요. 왜냐하면 산성에 중성 넣으면 거기 있는 H+가 OH-랑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pH가 조금 커질 수는 있겠지만 농도가 묽어져서 그러나 중성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7을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서 중성이죠.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0-7승이다. 25도씨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써줄 수 있다. 그리고 다는 염기성이죠. BTB 용액의 염기성 색깔은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네요. BTB의 지시하게 색변화는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었죠. 31번 25도씨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pH, pOH 관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25도씨예요. pH와 pOH는 14죠. 수용액의 산성이 약할수록 pH는 어떻게 돼요? 산성이 약하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감소할수록 pH는 오히려 증가하죠. 그리고 중성용액은 딱 이렇게 되죠. pH와 pOH가 같아요. 두 개를 더해서 14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KW죠.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을 KW라고 하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이 값은 일정한 값을 가져요. 맞는 말이에요. 염기성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는 여기잖아요. 이거보다 작아야죠.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만 물어봤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32번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액 가에서 다까지의 pOH라든 pOH 25도씨 pH 더하기 pOH가 14다. 요거 놓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각각의 용액의 pH를 먼저 구하고 시작할게요. 얘는 7일 거고 4일 거고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중성. 얘는 염기성. 얘는 산성이 되겠죠. 자, 보기에서 가의 pH는 10이다 맞고 나는 중성이다 맞고 다에서 H3O 플러스 지금 다에서 pH가 4고 pOH가 10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몰농도는 pH가 4니까 H3O 플러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고 OH 마이너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농도죠. 요게 더 커요. 마이너스 지수를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H3O 플러스가 더 크다라는 설명이 맞네요. 답은 5번이네요. 33번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액의 pH를 나타냈어요. 지금 pH가 7인 애가 있네요. 무슨 성이에요? 중성이에요. pH가 13은 염기성이죠. pH가 3이면 산성이에요.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다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OH-의 값이 큰 거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염기성부터 써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H를 가지고 바로 판단해 줄 수 있어요. 34번 25도씨에서 수산화듐 0.004g을 녹여 무수용액 100ml를 만들었다. 자, 요거 이용해서 얘 몰농도 구할 수 있죠. 몰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얘가 몇 몰인지 먼저 구해야 되죠. 몰수 어떻게 하죠? 화학식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몇 몰이냐 하면 0.001몰이네요. 지금 소수점 자릿수 약해서. 자, 그런데 그걸로 100ml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 몰농도는
0.001 몰의 용질이 0.1리터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저희 농도가 되겠죠. 0.01 몰 농도다 이렇게 넣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NaOH 수용액의 농도인데 NaOH는 수산화나트륨은 이온화하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하나씩 내보내는, 다시 말해 1가짜리 염기예요. 다시 말해서 NaOH의 몰농도는 결국 누구의 몰농도와 같아요? OH-의 몰농도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수산화나트륨은 강한 염기고 거의 다 이온화하기 때문에 용액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원래 물이 자동 이온화해서 생기는 OH-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따위 무시해도 될 만큼 많은 양의 OH-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OH-의 농도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POH는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붙이니까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니까 2겠죠. 근데 25도씨에서는 pH 더하기 POH가 14니까 pH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35번, 세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 되려면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BF3. 그러면 HCl과 H2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 될 수 있지만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려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아야 되니까 HCl만 아레니우스의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간은 암모니아랑 반응을 하면 암모니아랑 반응을 할 때는 어떤 반응이 진행돼요? HCl과 NH3가 반응해서 NH4Cl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H 플러스를 내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때 HCl은 꼭 물에 녹아야만 반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NH3 암모니아로 써놓으면 암모니아 기체가 반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용액으로 반응한다라고 뭐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죠. 그리고 니은에 나는 물은 가와 반응하면 산하고 반응하면 염기처럼 또 염기랑 반응하면 산처럼 작용하죠. 그래서 산하고 반응하면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처럼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이거는 옥텟의 예외. 붕소는 그냥 플로린 3개랑 결합하면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끝나요. 이렇게 여기 비공유 전자성 따위도 전혀 없죠. 스티브도 맞다. 니은 디귿만 맞네요. 답은 4번. 36번. 다음은 1, 2주기 비금속 원소 A에서 D의 루이스 전자점식과 이 원소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분자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주고 물어봤는데 1, 2주기 비금속 원소잖아요. 얘는 뭐겠어요? 이거 수소겠죠. 그래서 얘는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네요. 그쵸? 이거는 뭐 우리가 대충 알지만 이건 질소일 거고 얘는 산소겠죠. 얘는 플로린이겠죠.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BA3라는 거는 결국 암모니아인 거고 그 다음에 A2C는 물이죠. 그리고 AD는 플로린과 수소가 될 거예요. 나는 물의 특성, 어떤 애랑 만나냐에 따라 수소이온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 설명할 때 양쪽성 물질이 어떤 건지 판단하려면 반응식 2개가 있어야 돼요라고 말했지만 사실 약간 애매한 물은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다 가능한 물질이다라고 그냥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니은에 가와 나가 반응을 하면 좀 암모니아랑 물이 반응하면 당연히 물이 뭐로 작용하겠어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하고 암모니아가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을 할 거니까 나가 뭐예요? 물이죠? 물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하겠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반응 이번에는 물과 플로린과 수소의 반응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F-H3O 플러스가 되면서 이번에 얘 물어봤네요. 얘는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수소이온 내놓는 산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만 맞는 말이네요.
자, 37번. 그림은 25도씨에서 강산 HA 수용액과 강염기 MOH 수용액에 대한 몰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몰농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강산 강염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 이온화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이온화해서 거기에서 내보내는 H3O 플러스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얘네들이 내보내는 그 얘네들의 원래 몰농도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농도는 결국은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같은 거죠. 그러면 pH는 2죠. 자, 그러면 MOH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얘는 여기에 있는 OH-의 몰농도가 이 MOH 용액의 몰농도와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pH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다시 말해서 H3O 플러스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 용액의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몰이에요. 그런데 25도씨라고 했어요. 25도씨의 KW는 정해진 값이었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다.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얼마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다시 말해 0.1이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2고 x는 0.1이니까 2.1 되겠네요. 답은 1번. 38번 OH-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50ml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지금 250ml 있어. 자, 그러면 일단 pH 먼저 구해볼 수 있어요. pH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로 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OH 마이너스 알았잖아요. KW는 함정이 있네요. 어떤 함정이 있어요? 이 문제의 함정은 온도를 안 줬다는 게 함정이네요. 이거 아마 선생님이 빼먹은 것 같죠? 25도씨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일단 pH를 먼저 구하려면 이거 먼저 구하는 게 좋겠어요. pH를 먼저 구하고 14에서 pOH를 빼면 pH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네요. 근데 로그 자, 얼마죠? 1 빼기 0.3이니까 0.7이네요. pOH가 0.7 그럼 pH는 14 빼기 0.7이니까 13.7이네. 13.3이네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 이 용액 안에 들어있던 NaOH가 몇 g이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OH-의 몰농도는 결국은 NaOH의 몰농도와 같아요. 그렇죠? 그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인데 얘는 NaOH가 뭐 X몰이라고 하면 되고 A몰만큼 들어가 있고 용액 전체가 0.25L다. 요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NaOH A몰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0.25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되죠? 이 몰수는 얘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준 값으로 계산되죠. 그래서 결국 질량 X는 0.2 곱하기 0.25 곱하기 40 이렇게. 그러면 값은 2가 나오네요. 그러면 2g하고 연결된 것은 5번이네요. 답은 5번. 39번.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또 여기 브랜스테드 로리, 루이스의 뭐 산염기 이런 거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브랜스테드 로리 중심으로 보면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인 애들한테 표시를 해보면 수소이온을 주는 역할인데 사실 여기 가의 경우에는 수소이온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로 개념을 정리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 나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관계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받는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하면 나에 있는 애들밖에 없어요. 나에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은 HCl,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는 NH3예요. 그런데 나머지들 이 가나다를 모두 루이스 산염기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루이스 산염기는 수소이온이 없어도 산과염기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다고 했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면 염기, 받으면 산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가 그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서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HCl에 있는 H 플러스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NH3는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 같은 경우에 BF3는 마찬가지로 붕소는 옥텟의 예외였죠. 그럼 여기 플로린 마이너스 이온이 가지고 있는 플로린화 이온이 가지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 하나로 얘를 잡아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F-가 염기, BF3가 산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근데 기억, 니은, 디귿에서 가에서 H2O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한 루이스 염기로 설명할 수 있고 나는 브랜스테드 로리로 설명할 수 있었죠. NH3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디귿은 수소이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리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경우에 BF3는 루이스의 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어요. 40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산 수용액과 염기 수용액을 섞으면 H 플러스와 OH-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반응하여 염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41번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X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에 잘 녹는 염이 생성되어 중화 반응을 하면 이 잘 녹는 염은 이온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걔네들은 구경군 이온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알자이온 반응식은 알자이온은 결국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만이 알자이온이 되니까 산하고 염기라면 모든 경우에 알자이온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도 이 물에 잘 녹는 염이 생성되는 경우에 산염기의 종류 아무 상관없이 H 플러스와 OH-가 물이 되는 반응으로 써줄 수 있어요. 맞아요. 중화 반응에서 반응하는 H 플러스의 몰수 양과 물의 양은 같죠. 중화 반응에서 넣어준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지점 우리가 딱 중화된 지점으로 잡아줘요. pH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같은 걸 쓰면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 우리가 잡는데 중성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화가 됐을 때 중성이 되는 지점 찾기가 어렵다라고 수업 시간 그 온라인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었고 그렇게 되는 계산에 대한 영상도 올리기는 했어요. 궁금한 사람들은 봐도 좋아요. 굳이 그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2번 0.1몰 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 20ml에 염산을 10ml씩 차례로 넣어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나다라를 보니까 가는 OH-가 남아있어. 그쵸? 나는 하나 남아있고 근데 다는 OH-가 다 사라졌는데 H 플러스도 없어요. 지금 완전히 중화가 된 중성이 된 순간이고 라는 그렇게 중성이 된 데다가 H 플러스를 넣어서 반응을 못하고 남아있는 H 플러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염기성, 얘도 염기성, 얘는 산성, 얘는 중성 이렇게 될 거니까 BTB의 색깔을 쓰시오. BTB의 색깔은 파란색, 사실 이걸 잘 잡아내면 초록색, 얘는 노란색이 될 건데 엄밀하게 이 지점을 잡아내기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염산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요. 염산의 몰농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NMV는 N-M-V-를 쓰는데 수산화나트륨이든 염산이든 다 일가산이죠. 일가산, 일가염기. 그러니까 N-는 다 1이겠죠. 수산화트륨은 0.1몰 농도를 썼고 내가 20ml를 넣었어요. 근데 염산은 몇 몰 농도인지 몰라요. 이제 10ml씩 차례로 넣었는데 10ml가 아니라 10ml씩 차례로 넣었으니까 처음에 10ml 들어갔고 또 10ml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중화가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들어갔을 때 중화가 완전히 됐냐면 20 들어갔을 때 완전히 중화가 됐죠. 그래서 염산의 몰농도 N''은 0.1 몰농도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나다라에 생성된 물 분자수를 부등호로 비교하시오라고 했어요. 처음에 OH-가 2개 있었는데
H 플러스 하나 들어가서 처음에 물 분자 하나 생겼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도 OH 마이너스 하나 남아있는데 H 플러스 하나 들어갔으니까 역시 물 분자 하나가 추가로 더 생기죠. 그런데 다에서 라로 갈 때는 H 플러스 넣어봤자 더 이상의 물 분자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생성된 물 분자는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이후에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과정을 물어보는 건지 생성되어 있는 물 분자를 물어보는 건지를 잘 보면 요 가나다라의 요 비커를 보면 돼요. 나에선 가에서 물 분자가 하나 생겨서 한 개의 물 분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생성된 물 분자 하나. 그런데 다는 추가로 하나 더 생겨서 두 개의 물 분자가 생성된 상태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다에서 라로 갈 땐 더 이상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생성된 물 분자가 동일한 개수 남아 있겠죠. 요렇게 봐줘야 돼요. 43번 0.1 몰롱도 염산 10ml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자. 이것도 똑같아요. NMV는 N-M-V- 써주면 되겠죠. 염산과 수산나트륨은 1가 산과 1가 염기니까 1 곱하기 몰롱도 0.1 10ml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1 곱하기 0.2 몰롱도인데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의 V는 리터를 써주는 게 맞지만 양쪽에 동일하게 미리리터를 쓰게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부피 단위를 사용할 때 그냥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사실 또 미리리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미리리터로 계산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 V''은 얼마냐? 얼마죠? 5ml 나오죠? 이렇게 될 거예요.